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선사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한용이라고 합니다. 처음 유적과 인연을 맺게 된 게 어떤 계기였는지. 라떼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87년도에 군입대를 해서 89년도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90년에 이제 복학을 했는데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 그때 이제 구석기 전공하시는 백이동 교수님도 그 언저리에 이제 학교를 부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선생님 모시고 백안장님 모시고 같이 전공 유적에 발굴하면서부터 그러니까 90년 정도서부터 전국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데 사실 전국 선사박물관이 연천 국립박물관으로 맨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근데 야 그래도 국가 사적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속규적인데 적어도 도립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경기도청에 전국 선사박물관 개관 준비팀이 꾸려져서 박물관 건물 국제 공모도 하고 뭐 콘텐츠도 막 개발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교수님이셨죠. 백이동 교수님이나 뭐 저희 같은 뭐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관에서 주도해서 그렇죠. 막 박물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8년도쯤 언저리에 그 경기 도립박물관들이 다 이제 민간에서 좀 제대로 뭐 운영을 해라. 그래서 경기 문화재단으로 다 이게 민관 그 위탁이랄까요? 그런 또 조치가 긴급하게 시행이 돼요. 그래서 경기 문화재단 안에 전국 선사박물관 추진팀이 새로 생기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외부에서 자문위원 하던 또 저같이 실무하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는 사실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민간 조직에 뭔가 특수한 팀으로 생겨서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실제로 전국 선사박물관 개관 준비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늘날까지 쭉 연결되는 뭔가 그 실제로 백이동 교수님 같이 전국 유적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또 저같이 이제 선생님 모시고 같이 활동했던 그런 뭐 실무자들이 주도적으로 박물관 개관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 그게 뭔가 그 공무원 조직의 어떤 조직 개편에 의한 그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선물 같은 조직 개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는 뭐 그런 또 사정이 있었습니다. 뒷얘기죠, 그야말로. 네. 협력하는 게 어떤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그런 게 좀 결과적으로는 협력이 엄청 잘 됐죠. 박물관이 잘 지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그 사실 전국 선사박물관의 건립이 처음 이제 시작된 거는 구상은 뭐 오래됐죠. 1990년대 중반부터 구상이 됐지만 실행이 된 게 되게 한 2005년 그 언저리예요. 그러니까는 뭐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손학규 지사라고 하는 분이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 그러면 이 전국 유적같이 중요한 곳이니까 박물관 하나 뭐 제대로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이제 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서 이제 그 박물관 계획이 추진됐는데 중간에 도지사가 한번 바뀌죠. 도지사가 한번 바뀌면 한번 전임 지사 그 사업을 재검토하니까 그 와중에 이렇게 전국에 그 뭐 시골이죠. 어떻게 보면 시골에 돌멩이만 이렇게 있는 그런 박물관을 지어서 이게 관심을 끌 수 있겠느냐 재검토해봐라. 이런 또 중간에 우여곡절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설득을 하고 또 그 신임 뭐 경기도지사도 이제 전국 유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야 여기는 정말로 좋은 박물관이 필요한 유적이다.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그런 유적이다 해서 이제 경기도립으로 계속 추진을 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잘 협조가 돼서 박물관이 지어졌고. 그 협조가 얼마나 잘 됐는지는 우리 전국 선사박물관 이름에 들어있어요. 도에 뭐 업적이다 위협이다 하려면 되게 경기도자를 앞에 붙이잖아요. 근데 전곡리 유적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중요한 유적이다. 굳이 뭐 경기도자를 안 붙여도 전국 선사박물관 그러면은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유적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짓자 뭐 이런 것들 뭐 도에서 뭐 흔쾌히 뭐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는 좋은 박물관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재미난 이야기로 뭐 조사지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국선사박물관은 사실은 인류의 진화와 부석기 문화 두 개의 커다란 주제로 구성된 박물관인데요. 인류의 진화 그러면은 뭐 엄청난 그런 뭐 루시라든지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면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이런 뭐 중요한 화석들이 있죠. 근데 이거 문제는 진품은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 또 이게 뭐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뭐 유물들이 아니니까 최대한 진짜와 가까운 수준의 복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뭐그 구석기용과 오래된 나라, 특히 프랑스에 그런 뭐 인류진화박물관 관련된 그렇죠. 파리 자연사박물관 관련된 룸리 교수라고 하는 프랑스의 구석기 석학이 운영하는 고인류 연구소와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해서 고인류 연구소가 한 40-50년에 걸쳐서 쌓아놓은 그런 구석기 아카이브들 중에 엑기스 이것만 우리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일부 새로 제작하기도 하고 기증받기도 하고 해서 인류의 진화 관련된 그런 컬렉션들을 저희가 모을 수 있었고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에피소드가 없는 게 에피소드예요. 거의 출장지에서도 뭐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그 박물관을 한번 그 컬렉션 해보겠다. 그래서 특별한 뭐 재미난 일 같은 건 사실 없었던 게 에피소드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프랑스 그 니스에서 좀 떨어져 있죠. 드레떼라고 하는 고인류 연구소의 그런 수장품, 복제품들이 몇십 년 모은 거죠. 그게 딱 수장된 그 수장고를 갔는데 거기서 만다린이라든지 검은 개봉이라든지 그냥 말로만 들었었던 북한의 고인류 두개골 화석이죠. 화석의 캐스트 그 모형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가져오진 못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협력을 해서 몇 년 전에 그 북한 인공들 그 캐스트도 대부분 이제 우리 박물관에 기증을 받았던 그게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랄까 그런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날의 일이라든지 그날에 있었던 일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개막일도 한번. 저희가 2009년 3월 달인가 아마 그 기공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저 앞마당에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공식이랑 뭐 개막식 관련해서 가장 재미난 에피소드는 호모 에렉투스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뭐 경기도지사랑 저 그 당시에는 김문수 지사님이었었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랑 많은 손님들이 원시인이랑 같이 막 그 춤추면서 그렇게 너무 즐겁게 개막식을 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고 테이프 커팅 대신에 뒤에 이제 발파를 하게 돼 있는데 주먹도끼를 진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주먹도끼를 뭐 이렇게 뭐 내리치는 그런 퍼포먼스 그런 게 굉장히 뭐 재밌게 같이 막 하여간 막 춤추면서 원신이랑 추면서 그렇게 기공식을 했고 개막식 때는 전곡 유적을 뭐 발견한 공로자로 유명한 그렉 보웬을 초대하고 싶었지만 그렉 보웬이 이미 고인이 되셨고 많은 분들이 그냥 한국인 여자 친구 애인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두 분이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상미 보웬 그 그렉 보웬의 부인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그런 뭐 감회랄까 뭐 기쁨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고 우리 전곡 유적에 이런 큰 박물관이 지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뭐 기뻐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저의 뭐 교수님이기도 하고 초대 관장이셨던 백이동 관장님께서 그야말로 뭐 평생을 다 바치다시피 해서 추진했던 그 박물관이 이제 뭐 기공도 하고 개막도 하고 하면서 감회가 서리신 듯한 그런 뭐 모습을 보면서 뭐 제자로서 굉장히 뭐 기뻤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납니다. 네. 개인적인 소회가 있을지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이 유적이나 박물관의 의미. 저한테 전곡 유적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일단은 뭐 학생 때부터 사실은 맨 처음에 뭐 잘 모르고 구석기 발굴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30년 가까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됐고 전국 선사 박물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영광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게 사실은 전곡리 유적과 관련된 일이죠. 다른 건 사실 잘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거기에서 제가 만족하는 직업도 갖게 됐으니까 결국은 일도 하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돈도 벌고 그야말로 행운아에 가까운 그런 직업인이자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좀 많지 않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당연히 특히 고고학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적에서 훈련된 잘 양성된 전문가가 실무도 맡았다가 결국은 박물관도 매니지하는 그런 경영자까지 하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오히려 좀 섭섭한 상황이고 또 그런 뜻에서는 참 그야말로 또 행운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관장님께서는 그러면 딱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전국 선사박물관의 매력이 뭔지. 일단은 제가 관람객 분들에게 우리 박물관 그렇죠 또 전곡리 유적을 너무나 알리고 싶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곳이고 정말로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구석기, 박물관 이러면 일단 재미없는 선입견이 탁 들잖아요. 그리고 올드 스톤 에이지니까 와닿지 않는 얘기, 그리고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중앙박물관에 가서 반가사회상을 보든지 다랑아리를 보든지 신라 근간을 보면은 예술적으로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술적 감흥이 느껴지는데 구석기 우리가 그냥 산에 굴러다니는 돌과 다름이 없으니까 이 주먹도끼가 가지고 있는 얘기 그리고 전곡리 유적이 가지고 있는 얘기 그런 것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돌덩어리 그렇죠 주먹도끼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너무나 들려주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참 재밌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라는 게 나와 상관없이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때부터 쭉 나와 연결돼 있고 수십만 년 후까지 계속 연결되는 어떠한 커다란 우리 인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전달해 드리면은 관람객분들이 너무 또 좋아하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 전국 선사박물관은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라고 하는 이 유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 직접 석기도 만들어보고 불도 펴보고 음악집도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을 박물관 전시장 바로 나와서 밖에 앞마당 뒷마당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려 23만 평에 달하는 정말로 호모 에렉투스들이 살았던, 뛰어다녔던 그런 전곡리 유적이 또 이렇게 딱 뒤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구석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외 공간이 훨씬 더 넓잖아요. 이런 공간의 설정이랄까 컨셉을 초기 단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잡게 됐는지. 그렇죠. 그 당시 벌써 10년 전인데 지금은 박물관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개념이 생기 때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박물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그 안에 사실 실내 공간에 저희가 전시 공간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박물관 간마당에다가 한 반 아이들, 그렇죠, 20-30명 정도가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여러 개 만들었고, 그러면 구석기 시대 때 석기를 만들고 구석기 시대를 발굴하고 구석기 시대에 사냥을 하고 하는 그런 구석기 시대 때 집을 지어보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교실에서도 배우고 바로 옆에 붙어서 야외 체험장이라고 제가 할게요. 거기에서 같이 바로 실습해 볼 수 있게. 그래서 뭔가 입체적으로 박물관 전시를 보고 전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바로 또 앞마당에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었죠.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뭐 저희 같은 전공자들이 보기에는 뭐 일상적으로 하는 뭐 석기를 만들어서 뭐 돼지 삼겹살을 뭐 잘라본다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불을 피워본다. 이건 도시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생 자연은 살아있다, 이런 그 야생 체험과 비슷한 그런 구석기 체험까지도 우리 박물관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뭐 전략이 잘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가시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람객이라든지 뭐 동물 친구들도 가능하실까요? 글쎄, 일단 사람이랑 동물 뭐 다 꼽아야 되겠네요. 뭐 동물부터 얘기할까요? 동물은 사실은 우리 박물관 초기에 너무 이렇게 막 그 나무도 안 자라고 막 또 사실 야외도 뭐 황량하고 그래서 앵무새, 뭐 거북이, 고슴도치, 닭, 뭐 염소, 뭐 강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많이 키웠습니다. 많이 키웠는데 이제 그런 여건이 이제 잘 안 돼서 뭐 분양 보내는 애들도 있고, 강아지들은 2마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죠. 그래서 뭐 런던 올림픽 때 태어난 그 뭐 삽살개 올림이랑, 그다음에 그 아슐리안 주먹토끼에서 이름 따온 여기 또 아슐리가 아직도 이제 박물관에서 잘 살고 있죠. 그런 게 뭐 제일 기억 남는 것들이고, 직원 중에서는 이 선생님은 참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전임 그 학예 팀장이셨던 주진영 팀장님이 이건 뭐 영원히 아마 잊혀지지 않는 직원분이신데, 너무나 이렇게 박물관도 잘 챙겨주시고 학예 팀장으로서 업무도 뭐 충실하게 잘 하시지만, 놀랍게도 집이 수원이에요. 수원. 여기서 경기 북부에서 수원 사실은 좀 멀거든요. 3년을 수원에서 운전해서 출퇴근을 했다. 이거는 뭐 저는 사실은 대단한 엄마의 힘이라고 해야 되겠죠. 엄마의 힘. 그래서 뭐 아침에 새벽 뭐 4시 5시에 일어나서 밥해서 애 학교 보내고 2시간 반을 편도 달려와서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또 다시 2시간 반 3시간을 또 달려서 집에 수원에 가서 가정 살림을 하고, 그거를 3개월이 아니라 3년을 무려 하면서 우리 박물관을 지켜주셨다는 거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업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이에요. 지금도 뭐 앞으로도 영원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분들은 모두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 기억에 많이 남죠. 네. 퇴임하신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 텐데 선사박물관이 어떤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올해 박물관 표어를 행복을 주는 박물관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요새 뭐 코로나다, 또 무슨 미래사회다, 언택트다, 비대면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느끼는 인간관계가 많이 재편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좀 외롭죠. 그리고 좀 뭐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고향. 우리는 좀 본향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야말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 인류의 진화 기원의 수백만 년 전에 그런 시간을 매일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 전국 박물관에 오셔서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생각해보고, 근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꽉 짜여진 답답한 박물관뿐만 아니라 잘 조성된, 저희가 뭐 열심히 나무 심고 정원을 잘 가꿨거든요. 좀 야외 공간도 산책도 하고 하면서 뭔가 뭐 힐링이라 그러죠. 힐링. 그리고 뭐 이렇게 새롭게 한번 그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뭐 기회의 박물관으로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박물관이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도 하나씩 이렇게 그 지식까지 쌓아간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런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뭐 한 번쯤 찾아와서 그렇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행복을 받는 박물관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하고, 그런 박물관을 만들려고 앞으로 저랑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박물관 개관할 때
가장 재미나는 기억나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해가지고 이렇게 줌이라는 그 화상 회의가 뭐 일상화가 되었지만 박물관 추진할 때는 2009년 10년이니까 지금부터 막 11년 12년 전이죠. 그때 아마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스카이프라고 하는 그런 뭐 영상 통화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화상전화 시스템 그런 게 개발됐어요. 근데 저희 박물관 계획은 박물관 건물이랑 전시 계획은 프랑스 팀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나중에 우리 그 공무원 조직에서 수행하던 걸 받아서 완성 단계에서 이제 우리 경기문화재단에 추진단이 생겨가지고 그 시설계를 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고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백이동 초대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네로라는 뭐 세계적인 구석 학자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뭐 고칠 게 많잖아요, 급하게. 그래서 프랑스랑 시차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스카이프로 막 화상 회의를 해가면서 프랑스의 파리 자연사박물관의 뭐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을 막 백교수님 야단쳐가면서 막 이렇게 막 고치고 해가지고 급하게 또 그런 말씀 얘기들도 다 잘 들어주고 해가지고 뭐 전곡리 구석기 유적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그래도 후반기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 화상회의를 하던 그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나서 사실 뭐 프랑스가 뭐 구석기 연구도 오래 했으니까 뭐 자존심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 다 일절 뭐 다 무시하고 우리 전국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막 배 교수님께서 막 주장하셔가지고 그런 전설계를 많이 바꿨던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